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29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AB 오늘 강하게 급등이 나와 좋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HAB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자, 모멘텀적인 거 다 빼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 수렴하는 자리가 왔다라고 했죠. 고점과 저점을 연결시키는 자리, 그죠? 이 자리, 고점이 계속 무너지는 자리와 그리고 저점 라인이 계속 반등을 만들었던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수렴의 끝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게 기술적인 요인이었고, 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BIMO, 그죠? BIMO 임상 사이트 실사 모니터링, 그죠? BIMO 실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통과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따놓은 당상이다. 어떤 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BIMO는 FD에서 이미 1차 CRA를 받았을 때 나이 등급을 받았어요. BIMO 같은 경우는 3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3가지의 평가 항목. 나이, 그죠? 이 등급의 3가지 모두 다 이 등급을 받았다고요. 이게 뭐예요? 조치 불필요 등급이에요. 그죠? CRA를 받았을 당시에도 올해 5월 달에 5월 17일 날 CRA를 받았을 당시에도 나이 등급을 받았다고요. CRA에 언급은 돼 있었지만 조치 불필요 등급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IMO는 사실상 형식상으로 실사를 진행하는 것 뿐이지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따놓은 당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CMC죠? CMC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BIMO 끝났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한다고요. 자, 그러면 CMC는 제가 뭐라 했죠? 이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 했어요. 그 내용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HAB 그룹주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HAB가 이제 출발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HAB를 욕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승인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죠. 좀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앞당겨짐은 1월달, 빠르면 1월달, 늦어지면 2월달입니다. 3월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3월 20일이 예정 일정이었는데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가면 1, 2월달 중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를 지금 당장 계속 올리기에 부담스럽다고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리, 이런 골파기 자리가 또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골파기 자리. 그래서 절대 이런 흐름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맥점까지 오늘 영상에서 풀어볼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들어가 보시면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HAB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일같이. 주말에 제가 어떤 영상 올렸죠? 진회장의 눈물 드디어 터졌다. 그죠? 2일 전에 제가 BIMO 실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미리 예측해서 올렸을까요? 딱딱도사가 어떻게 이걸 예측했을까요? 드디어 터졌다. 그죠? 어떻게 예측했어요? 자, BIMO 결과가 11월 중순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중순에. 딱 사이즈가 중순이 딱 넘어가는 시기가 이번 중순에 딱 주말이었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번 올려드린 거예요. 주말 지나고 나서 나오겠구나. 어떤 결과값이. BIMO 결과값 나오고 그 이후에 11월 말쯤에 CMC 진행 일정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HAB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제가 예측한 내용들이에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회장의 눈물이 터졌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드디어 시작됐다.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다. 설명드렸어요. HAB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죠. 이 BIMO는 사실 따놓은 당상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우리가 이거를 예측하는 것과 FDA로부터 그런 결과를 받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 칠 만한 일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HLB 영상을 올리면서 오랫동안 올리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다 겪었어요. 클래스 2로 진행됐을 때 C2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기간이 길어지면서 HLB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박스권 5만원, 6만원 박스권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문자가 나 ALB 주주, ALB 영상 때려치워라. 계속 떨어지는데 뭐가 좋다고 영상 올리냐. 그만 찍고 승인 나긴 하는 건지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 이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HLB 영상 올리면서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그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뭐 멤버십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죠? 멤버십 안 하잖아요. 영상 올려드리면서. 전부 다 무료로 이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런 문자도 받았지만 우리 HLB 주주분들 중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계속 달려왔고 그 결과값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술적인 분석이 또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자세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가족분들이 또 저를 끝까지 또 응원해 주시고, 그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선물 같은 종목을 한 종목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고요. 딱딱도사의 스페셜 추천주 딱 한 종목 알려드릴 거예요. 엔비디아 블랙에즈 반도체 국내 수혜주.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1개월 전에 드렸던 종목을 왜 아직까지도 드리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500%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입니다. 땡땡땡땡 총 4글자고 자, 엔비디아 블랙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나 잘 팔리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를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거의 10,000% 넘게 그죠? 몇만 퍼센트 올라간 종목이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랙엘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다. 반도체 게임 체인저다. 근데 국내 수혜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4개에서 한 15개 정도의 국내 수혜주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찐또배기, 진짜 수혜주는 딱 2종목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원픽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은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쪽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직접적인 수혜주죠. 그런 결과값이 차트에 나오고 있죠. 바닥에서 힘을 응축시켜서 한 번에 터트리는 자리가 나왔고 이게 한 달 전 차트인데 이 매물대를 다 뚫어냈습니다. 눌림목 자리도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에 뚫어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젠슨왕이 누굽니까? 엔비디아 수장이죠. 블랙엘의 수요가 엄청나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실제로 4분기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13조 3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4분기에만 이미 매출을 뛰어넘었죠. 이게 한 달 전 기사인데 모건 스탠리가 올 4분기 블랙엘의 출하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블랙엘에 대해서 찾아보시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1년치가 이미 완판이 됐습니다. 자, 1년치면은 2025년 매출까지를 얘기합니다. 2025년까지 이미 매출이 다 끝났다. 예상 매출, 목표 매출을 다 찍어냈다라는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그죠?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지금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엘 관련주를 봐야겠죠? 고객사가 어디예요?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저를 또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또 주가가 HLB가 떨어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악플 문자를 좀 많이 보내시고 그런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 HLB 주주분들은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땡땡땡땡 종목에 대해서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 딱 한 종목을 종목명과 매매 전략을 자세하게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문자로 바로 드리고 있으니까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HLB 이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HLB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맞으나 우리가 HLB 하나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우리가 같이 가져간다면 우리의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자, HLB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보실 건데 기한보다 빠른 결정이 날지도 모른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에 이 BIMO가 통과가 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죠. 왜? BIMO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시면은 나이 등급을 계속 받았었어요. 나이 등급을. 과거 기사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과거 기사. 자, 이게 5월 달에 CRL을 받았을 때 기사예요. 그죠? 5월 달에. 여기에 이제 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BIMO 실사 이후에 나이로 평가했다. 그죠? 나이. 이게 조치 노 액션이라고 했죠. 노 액션. 조치 불필요해요. 조치 불필요. 너네가 이 CRL을 받았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조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액션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정도 수준은 뭐냐?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만 보고를 해준 거예요. FDA가 알려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문서에는 그냥 빠져서 나가는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FDA가 어떤 이슈가 있었으면 다 담습니다. 그 문서에. HLB랑 항소제한테 알려줘야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임상 사이트 수많은 사이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이트였어요. 그죠? 전쟁 중인 국가죠. 그래서 FDA에서 여기를 실사를 못했습니다. 그 이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FDA가 조치하지 마라. 어차피 조치가 불가능하다. 조치 불필요. 등급을 매기고 CRL을 내보낸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BIMO는 어차피 그냥 그대로 제출했어도 통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포커싱은 뭐냐면 CMC입니다. CMC. 자, 그러면 CMC에 대해서 언제 진행이 될까요? 11월 말쯤에 일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CMC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줘야지만 그때부터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CMC를 기다리는 어떤 주가의 위치는 8만원대의 위치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단 박스권. 제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5,000원에다가 선을 딱 그어놨어요. 제가. 그죠? 그리고 75,000원을 기준으로 하단 박스권을 제가 그렸고요. 여기가 하단 박스권. 그리고 75,000원을 기점으로 위에다가 뭘 그렸어요? 상단 박스권을 그렸죠, 제가. 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하단 박스에서 제가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안 말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했죠. 자, 오늘 하단 박스권 뚫었습니까? 못 뚫었습니까? 뚫어줬죠. 상단 박스권에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상단 박스권에 완벽하게 들어올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단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 속으면 안 되냐면 중요한 게 뭡니까? 상단에 들어갔다 하단에 빠지더라도 저점 구간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이 저점 구간. 저점 포인트를 높이면서 결국에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흐름 안에서. 저점 포인트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CM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기다리는 자리가 상단 박스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CMC 일정이 나오고 CMC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그 시기가 되면은 이 상단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예요. 왜냐? 승인이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CMC 결과가 좋게 나오면 바로 승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전에는 하단 박스권에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단 박스권을 뚫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단으로 잠깐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내일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눌려준다든지 이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HLB 주주분들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제가 이런 반응들을 계속 살펴봐요. 근데 오늘 또 상승이 나왔다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수익 구간 들어서면 팔아야겠다. 이거는 자유예요. 우리 HLB 주주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막 28%, 29% 가다가 조금 밀려가지고 24%까지 내려가니까 막 우는 소리 나옵니다. 우는 소리 나와요. 그죠? 절대 1위 1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HLB 투자자분들은 블록버스터급의 종목을 지금 탄 거예요. 블록버스터급. 이 HLB의 드라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HLB의 드라마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잠깐의 양봉과 음봉에 흔들리는 우리예요. 그죠? 절대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긴 시간을 버텨왔는데 그죠? 고작 5% 10% 먹고 나간다니까요. 계속 쳐다보고 1일 1비 하면. 왜? 무서운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럴 필요 없다. 딱딱도사 영상만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 영상만 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딱딱도사가 맥점을 딱딱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려야 되는 시기에는 정확하게 드릴 거예요. 매도 사인을. 물론 제가 드린 매도 사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여유 있게 봐야 된다고요. 여유 있게. 왜냐면 HLB는 승인 이후부터가 진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이후에 나오는 모멘텀이 더 강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승인 나면 재료 소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HLB를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HLB가 네이처의 그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죠? 네이처에. 그리고 실제 네이처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여기에 네이처 사이트가 검색을 해볼까요? nature.com 그죠?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아파티닙 검색하면 나오려나요? 영어로 쳐야 되나 보네. 자, 아파티닙. 자, 좀 걸려도 이해해주세요. 그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아파티닙. 자, 이거는 비소세포성 폐암. 자, 아파티닙이 뭐냐면 이거 리보세라닙입니다. 리보세라닙을 중국에서 아파티닙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됐죠? 자, 이 내용이고 2024년이니까 지난 7일 정도로 일단 봐볼까요? 7일 정도로 11월 12일 찾았다. 그죠? 이거죠? 절제 불가능한 간세 포함 치료를 위한 약물 용출 비드 경동맥 화학 색전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절제가 불가능한,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 포함에 대해서 지금 색전술 병용 투약에 대해서 리보세라님이 또 효과를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거는 캄렐리주맙 병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이거는 리보캄렐에 대한 어떤 병용 투약 옵션일 뿐이고 이 치료 옵션이 아니라
리보 색전술 옵션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리보 색전술 옵션. 그래서 제가 지난 딱딱 주식 영상에다가 신규 임상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리보 색전술 병용투약 임상 결과값이에요. 이게 네이처지의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논문으로 실렸다는 거예요. 게재가 됐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파티닙이 뭐예요? 리보세라닙니다. 리보세라닙. 중국에서 아파티닙을 리보세라닙을 아파티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파티닙의 어떤 결과값이 대조군 대비해서 좋은 결과값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지금 가남 1차가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재료 소멸이 아니라 재료가 더 많이 나온다. 확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AB의 파이프라인 이런 기사가 나오죠. 확장의 청신호가 켜졌다. 그죠? 간합 신약 허가 후에 파이프라인 확장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HAB 승인 이후에 더 강하다.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직은 HAB 진짜 상승이 아니에요. 오늘 상한가 나왔다고, 그죠? 20% 넘게 올라갔다고 여기에 그냥 우리가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로 있으면은 만약에 떨어지면은 멘탈이 깨진다고요. 근데 분명히 이런 자리 나옵니다. 세력들은 이거를 의도하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HAB의 커뮤니티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제 하락 끝났고 계속 상승만 나올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HAB를 뭐 부정하는 부정론자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분들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HAB의 1등 채널이에요. 유튜브 1등 채널이에요. 제가 부정론자일까요? 아니죠. HAB 희망적으로 제가 정확한 팩트 근거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목소리까지 갈라지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시기가 아닐 뿐이에요. 여기서 올라갈지라도 한번 눌려줄 수 있다. CMC 결과가 나와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좀 더 벌 거라고요. 박스권 자리만 좀 상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추세적인 상승은 CMC 결과값이 좀 나와주고 승인 내용이 나와줘야지만 그때부터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리보, 색전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옵션일 뿐이에요.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 환자, 그렇죠? 이런 옵션들. 그리고 이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어떤 매출과 시장 점유율에 대한 모멘텀이 있겠죠.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위암 3차, 선낭암, 그리고 다양한 14개 암종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거. 글로벌 3상에 또 들어갈 후보군들이 있다는 거. 그죠? 14개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위암 3차는 뭐예요? FDA 신청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왔다라는 거. 선낭암도 마찬가지예요. FDA 신청이 가능합니다. 얘는 가능해요. 그냥 준비가 다 끝났어요. 선낭암 같은 경우는 희귀암이죠. 그죠? 얘는 이상만 완료가 돼도 FDA 신청이 가능한데 이상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 간암 1차 FDA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선낭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거기다가 뭐요? EMA.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유럽에도 지금 유럽 시장까지 HAB가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럽의약품청 신청. 그죠? 지금 HAB의 경쟁사라고 불리고 있는 옵디보 여부 있죠. 얘네가 EMA 신청 자격이 없어요. 이거 아시나요? 신청 못합니다. EMA 같은 경우는 사망 위험성을 0.7 정도로 낮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30%, 그죠? 30%를 줄여야 돼요. 0.7. FDA가 몇이냐면
0.8입니다. 사망 위험성을 줄이는 게. 그러면 20%만 줄이면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옵티브 여보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옵티브 여보이가 21% 줄였거든요. 사망 위험성을. 그러니까 이거는 부작용률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망 위험성을 줄이는 거, 부작용을 줄이는 거 21%. 근데 FDA가 20%가 기준이고 EMA가 30%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옵티브 여보이는 여기를 신청을 못 해요. 그죠? 근데 HAB는 뭐예요? 0.6이에요. 0.6대를 가지고 있어요. 40% 가까이 사망 위험성을 줄였다고요.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AB는 EMA랑 FDA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경쟁사가 될까요? 글로벌 시장 경쟁 캐파를 붙었을 때 절대 경쟁이 안 된다. 왜? 글로벌 캐파로 붙으려면 유럽 시장까지 먹어야 되는데 HAB가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유럽 시장을 먹게 되면 추후에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유럽에 다양한 환자군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백데이터 값으로 생기게 돼요. 백데이터 값. 데이터 값이 된다고요. 그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해서 리보세라닙이 더 빠르게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임상의 어떤 형태를 변경시키고 새로운 옵션들, 이번에 옵션을 발표한 것처럼 이런 색전술 옵션을 발표한 것처럼 새로운 옵션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옵티브 여보이랑 경쟁했을 때 그 속도가 리보세라닙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HAB의 속도가 훨씬 앞서갈 수 있다. 거기다가 그 옵티브 여보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FDA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잖아요. 여보이가 받은 건 아니지만 옵티브가 뭐예요? PDL원 발현에 대해서 그죠? 약물 사용 제한 검토를 하고 있어요. FDA에서. 악재죠. 옵티브의 약물에 대해서 PDL원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약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사가 못 된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코스피 이전 상장 언제예요? 승인 이후에. 그죠? 제가 승인 이후에 더 강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승인 이후에 나오는 모멘텀들이에요. 코스피 이전 상장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자, 항서제약이 홍콩 시장에다가 지금 법인을 차렸어요. IPO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상장시키려고 할까요? 투자금을 더 끌어들이기 위함이에요. 시장이 더 큰 데를 가서 더 수급이 좋은 시장으로 와서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항소제약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HAB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자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거, 그리고 직접 코스피에 이전 상장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HAB가 코스피로 갈 겁니다. 이거는 2023년부터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거고 언제? 승인 이후에. 그리고 나스닥의 자회사 이뮤노믹 또는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상장을 시킬 겁니다. 근데 저는 이뮤노믹보다는 엘레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원래 이뮤노믹 2년 전, 3년 전에 HAB가 이뮤노믹을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할 거다라 얘기했는데 이뮤노믹보다는 엘레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HAB가 간암 1차 치료제를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이라는 약물을 FDA 통과를 시킵니다. 자, 그러려면 엘레바가 직접 미국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죠. 엘레바는 뭐예요? HAB의 완전 100% 자회사입니다. 이해가 되죠? 미국의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엘레바가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나스닥 상장이 방법이 있어요. 상장사라는 어떤 나스닥에 상장됐더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엘레바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HAB가 이 리보세라닙을 통과시킨 이후에 시장 경쟁력을 더 가져갈 수 있고 빅파마 기업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춰가는데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교두부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 기지, 전략 어떤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HAB 입장에서는. 이런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장도 사실 다양한 펀드 자금이라든지 대내적인 어떤 그런 ETF 자금들, 펀드 자금,
패시브 자금들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HLB가 결국에 코스피에 상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인 이후에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사람이다. 오히려 승인 이후에 진짜 상승이다.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는 오늘 상승이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뜰 수 있어요. 뜨면은 여기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죠? 시초가에서 뜰 수 있습니다. 막 떠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윗골이 달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또는 시초가 뜨다가 마찬가지로 음봉.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그냥 비슷하게 뭐 이런 식의 자리에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HB가 지금 당장 강하게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적다라는 거예요. 올리더라도 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내일까지 올리더라도. 그리고 한번 빼고 나서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다시 박스권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박스권을 또 만들 수 있겠고. 그러면서 CMC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주면서 그때부터 추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제가 예상하는 바예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온 거고 이제 CMC 진행 일정과 결과만 나오면 승인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으로 자, 잘 보이세요? 추세가 바뀌어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잠깐 반등 이후에 다시 박스권 돌입. 뭐라고요? 잠깐 반등 이후에 다시 박스권 돌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CMC 관련 내용과 함께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 다시 박스권 돌입. CMC가 나오더라도 승인 기대감으로 올릴지라도 다시 또 박스권에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과 동시에 상승 추세로 강하게 변한 결국에 승인이 진짜 상승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승인 이후에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내일 영상도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저를 끝까지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딱딱도사의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종목 딱 한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블랙의 반도체 국내 수혜주 한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3072-4579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이 종목 땡땡땡땡 종목의 종목명과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